속보 손흥민 오만 수비 7명 농락 원더골 모두가 포기한 89분 저게 가능하다고? 뒤숭숭한 상황에서 경기에 임해야 하는 선수들. 부진했던 팔레스타인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감독의 무색무취한 전술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개인 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을 선수들은 깨닫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손흥민이 선수들에게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지시한 이후 한국팀의 공기와 템포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시아 역대 최강 멤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 이제는 베테랑이 된 아시아 역대 최고의 슈퍼스타 캡틴 손흥민과 세기의 재능 이강인, 미넨의 센터백 김민재의 플레이에 오만 선수들은 정신을 잃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히나 예상치 못한 한국의 젊은 이 선수의 활약에 팔레스타인 감독 또한 극찬에 극찬을 더할 뿐이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선수들의 월드컵 진출을 위한 마지막 예선 월드컵 3차 예선 두 번째 경기 대한민국과 오만과의 경기가 끝난 후 엄청난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런 전술 없이 또다시 무기력한 무승부나 패배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점. 대한민국에는 역시 슈퍼스타 손흥민이 있었고,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득점으로 한국 축구가 지옥에서 간신히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홍명보 감독의 복귀전은 홈에서 팔레스타인과 무승부를 기록하는 치욕적인 참사를 낳았고, 아직 문체부 조사와 국정감사가 남아있는 상황. 특히 하루 전 배드민턴협회 횡령 배임이 사실로 밝혀지며 축구협회도 혐의를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지는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펼쳐진 경기였지만, 역시 대한민국에는 차원이 다른 월드클래스 캡틴 손흥민 선수가 있었습니다. 전술의 승리가 아닌 완벽히 선수들의 체급 차이로 찍어 누른 경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오만 원정은 축구협회가 전혀 관리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홍구장의 잔디뿐 아니라 감독과 코치진의 무능력함. 무엇보다 오만까지 가는데 전세기를 띄우겠다고 밝힌 것과 다르게 중간에 경유지에서 환승까지 하며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경기를 뛰어야 하는 A매치 기간 선수들의 컨디션 따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축협의 만행이 잘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선수들은 지난 경기 팔레스타인전 결과에 대해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보였고, 특히 이강인은 그전보다 성숙한 인터뷰로 팬들에게 사죄드리며 잔디를 포함한 모든 것은 변명에 불구하고 반드시 승리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인터뷰까지 남겼습니다. 황희찬의 선제골이 터졌지만, 그리고 시작된 오만 원정. 손흥민 선수는 인터뷰에서 팬분들의 걱정과 염려를 잘 알고 있고, 국가대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그 중에서 주장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매시간 생각하며 그라운드 위에서 최선의 모습을 보이겠다 라며 승리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꺼내든 선발 명단에는 지난 경기 부진했던 주민규 대신에 오세훈을 최전방으로 스트라이커로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 황인범과 함께 아시안컵에서 부진했었던 박용우 카드를 꺼내 들었고, 수비는 김민재, 정승현, 이명재, 서령우가 포백을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경기는 초반부터 치열하게 흘러갔습니다. 한국의 한 차원 높은 선수들은 초반부터 70% 이상의 볼점율로 완전히 상대를 압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후방에서 기회를 노리며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냈던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전반 초반부터 라인을 높게 가져가며 유효 슈팅을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는 그동안보다 더 공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동료 선수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전반 11분 드디어 황희찬 선수의 벼락같은 중거리 슈팅이 터지며 오만은 홈에서 승점을 획득하기 위해 라인을 올리기 시작했고, 거센 전방 압박에 한국 선수들은 빌드업이 전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크게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아시안컵에서 말레이시아, 요르단 등 국가에 당했었던 전방 압박이 그대로 또다시 나타나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빌드업의 체계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조차 감독이 해결하지 않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된 것입니다. 전방에서 뛰어난 공격수들이 특별한 전술 없이도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축구입니다. 여전히 전술 없는 홍명보. 하지만 골을 만들어낼 수 있어도 그 팀이 승리할 수 없는 이유는 수비에서 안정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오늘도 그동안 노출했었던 문제점을 그대로 나타내며 수비 빌드업의 시작점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감독의 무능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반전이 끝나기 직전 모두가 걱정했었던 바로 그 장면, 결국 세트피스 상황에서 동점골을 헌납하며 최악의 순간을 맞이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후반전 높은 온도 속에 쿨링 브레이크까지 시행되는 날씨였지만 전반 초반부터 라인을 높게 가져가는 전술의 선수들은 빠르게 지쳐버렸고, 결국 후반전은 라인 조절이 전혀 되지 않으며 수비에서는 오만의 역습을 허용하고 공격 시에는 내려앉은 오만의 수비를 열어내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손흥민의 역전골. 손흥민 선수가 개인 능력으로 얻어낸 PK는 아쉽게도 중국 주심의 오랜 고민 끝에 다시 한번 취소되었고, 1차전 팔레스타인전 무승부에 이어 오만전까지 승점 3점을 획득하지 못하는 것이 점점 현실화하여 가며 홍명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과정과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연봉 25억을 주고 역대급 황금 세대에 이런 감독을 데려왔다는 것에 축구 팬들은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35분 이강인 선수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는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고 결국 자신에게 찾아온 단 한 번의 기회를 살려내며 2-1의 역전골을 만들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BBC 스포츠에서는 한국과 오만의 월드컵 최종 예선 두 번째 경기 짧은 코멘트를 남깁니다. 한국 대표팀은 전방위적으로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다. 특히 손흥민은 여전히 팀의 중심에서 놀라운 기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의 리더십은 팀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었다라며 손흥민의 플레이를 극찬했습니다. 김민재는 수비의 중심을 잡아주며 오만의 공격을 완벽히 차단했다. 그의 피지컬과 경기 조율 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최근 PSG에서 2라운드까지 이 골을 기록하였지만 로테이션 멤버로 매 경기 선발 출전하고 있지 못한 이강인에 대해 분석했는데요. 이강인은 창의적인 플레이메이킹으로 상대 수비진을 무너뜨렸고 그의 드리블과 패스는 한국의 공격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었다라며 이강인의 뛰어난 기량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축구는 이제 베테랑들과 젊은 선수들이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전성기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이번 경기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젊은 선수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전함과 동시에 지난 아시안컵에서의 실패를 교훈 사마 클린스만 감독 같은 무전술의 리더를 만나지 말 것을 강조하였습니다.